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외식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보인 반면 일부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역 KTX 철로 및 주차장 공간에 300평 규모의 문화전시 공간을 조성합니다. 오송역 이용객 수요가 있는 만큼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안전과 효용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서는 피해자 명단이라고 적힌 글이 퍼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A군이 수학여행에 가서 여학생 B양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지웠는데 당시 사진을 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최근 B양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B양은 곧장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지한 게 8월 중순에 인지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학폭위원회를 열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죠. 지난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도 지인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공유해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사진이 유포되고 있는데 계정에 올라간 사진을 캡처해 음란물을 만들고 당사자에게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거나 사진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충북에서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역 KTX 철로 및 주차장 공간에 300평 규모의 문화전시 공간 조성을 추진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을 넘어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건축물이 될 것이란 청사진을 밝혔지만 안전과 효용성 측면의 우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 선로 및 주차장입니다. 충청북도가 선로 아래 18m 높이의 주차장 공간에 건축물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고 한 달 이용객만 100만 명을 넘어서는 장소인 만큼 컨벤션 센터 성격이 강한 홍보 전시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이미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오송역이 있고 그 오송역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창업하고 그리고 즐기고 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다. 이번에 조성되는 건물의 규모는 필로티 구조로 층고 8m에 300평 수준. 건물의 활용도가 높을 경우 선로를 따라 남측 방향으로 500m 이상 서나부지를 활용한 건물을 조성하겠다는 게 김영환 지사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건축물이 기존 기둥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만큼 공사 과정이 쉽지 않고 10여 개의 기둥은 컨벤션 센터의 역할에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송역 이용객을 수요로 참고한 만큼 그 수요가 뒷받침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도 문제, 철도 안전과 관련해 열차 운항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현재 37억 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철도공단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구조나 소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현재 충북도가 국가철도공단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상업행위는 전대행위에 해당돼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국내에서는 KTX 철로 및 공간을 활용하는 첫 시도라는 점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다는 점 등
긍정적 시각도 있는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10회를 맞는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으로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을 선정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다양한 지역과 언어, 문화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유산의 보존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을 만장일치로 수상기관에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 끝에 8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삼국 문화가 융합해 탄생한 중원 문화의 독창성과 그 토대가 된 충주를 널리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광장에 있는 제천 월광사지 월랑선사탑비 복제비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본뜬 탑비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자 지난해 세웠습니다. 충주시 동양면에 있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도 본래의 자리엔 모형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유물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야 원본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주에 들어섭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8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충주 탐근공원에 첫 삽을 떴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4번째 지역박물관입니다. 충주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힘으로 이뤄낸 전국 최초의 제2국립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446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국립충주박물관은 고구려 백제 신라문화가 어우러진 중원문화를 선보이는 게 핵심입니다. 전국에 분산된 7만여 점의 중원유물도 이관해 젊고 독창적인 중원문화 전문 박물관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와 같이 하는 세계화된 문화를 지향하는 세계 중심적 박물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주변 문화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은 가운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충주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국립박물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의 이정표이자 교육의 장이 될 국립충주박물관은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물가 인상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외식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보인 반면 일부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루 앞둔 표정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모를 외식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식재료와 인건비는 줄줄이 오르고 코로나19 이후 관공서 회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한계 상황을 맞은 음식점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식사 제공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외식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식사비 2만 원 상향이 과연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상향 폭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과연 2만 원 상향해서 공무원들이나 지금 직장인들이 휴식 횟수가 늘어서 저희들 외식업에 큰 도움이 될까?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것은 청탁금지법이 2016년 도입된 지 8년 만입니다. 더불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에서 설과 추석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2배 상향 적용됩니다. 경기 침체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이 실종되지 않을까 긴장하던 유통업계는 반기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매우 걱정이 되는데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도 상향에 따라 저희 유통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일단 청렴성이 이제 완화된다는 이 물꼬이기 때문에 이게 물꼬가 한번 튀어지면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맞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국보 가랑사지 3층 석탑.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돼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서 있는 경북 김천의 문화유산입니다. 김천의 유일한 국보인 이 탑을 김천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김천시도 석탑이 있던 옛터 매입과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천시립박물관에 5년 그대로 복제된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입니다. 크기와 모양, 오랜 세월 훼손된 부분도 똑같고 제작 연대를 탑에 응각한 이두문 표기도 그대로입니다. 불국사 석가탑 이후 가장 풍치 있고 아담한 탑으로 꼽히고 통일신라시대 석탑 가운데 유일하게 건립 이유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딴 탑에는 이 이두문자로 해가지고 석탑기가 기록이 없는데 이 동서 3층 석탑에만 이렇게 이두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랑사지 3층 석탑 진품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반출을 시도하다 발각돼 1916년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됐습니다. 특히 김천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유일한 국보인데다 무단 반출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민간 단체들은 가랑사지 석탑에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8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김천의 역사잖아요. 거기 우리가 김천의 그 국보를 지켜줘야 된다는 후손에 또 물려줘야 되고 그는 지켜줘야 된다는 김천 시민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곳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꼭 김천으로 돼가져와서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싶다는 열망을 모아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석탑 이전을 요청했지만 석탑이 원래 있었던 남면 오봉리의 보전 관리 여건이 미흡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석탑이 있었던 예터를 매입하고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환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우리 김천에 받기 위해서는 사적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랑사지 예터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사적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보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가랑사지 3층 석탑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과 연계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이 청주 오송 CMV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와 연합뉴스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도권과의 불균형으로 위기를 맞은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방안과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진천 농다리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32만 1천여 명의 3배가 넘는 수치로 진천구는 농다리 인근 관광지도 방문객이 느는 낙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야간 조명과 조형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방문객 200만 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군북면 이평 1, 2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 12명이 암으로 죽고 현재 투병 중인 주민도 있다며 증설 이전에 피해 실태 분석과 역학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새 소각시설은 공해 방지 장치가 대폭 보강됐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청주 상당히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선거 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최하고 A씨의 지인 2명은 30여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는 모두 724만여 마리로 지급된 가축 재해보험금은 647억 7천여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많고 충북은 88만 8천여 마리로 전국에서 5번째로 가축 폐사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전기 다목적 자동차 연구센터 착공식이 음성군 인곡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전기 다목적 자동차 연구센터는 전력 모듈과 플랫폼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음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등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연구센터는 2026년 하반기 정식 운영됩니다. 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로 빠르게 번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흔들리는 큰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되는데요. 예방교육과 처벌 강화는 물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